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저녁 맞으면서요,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중국 규제 강화 관련된 이 신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 정책 부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영어권,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소식 통해서 보면요. 영국의 BBC와 Financial Times에서 관련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중국 당국 법령을 이 경제 부문에서 2025년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는 China says crackdown on business to go on for 5 years, 4 years or something.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상 중에서 자주 동양을 고맥락 사회, 서양을 저맥락 사회라고 밝히면서요. 역시나 영미권 언론은 이 발표된 내용 곧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뭔가 시장 내 공포심을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영미권의 언론 토대로 해서 공포심리 확대되면서 중앙권의 주식, 그러니까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하루 이틀 좋지 않았던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내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상성의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국 특유의 그런 로컬 문화 등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선결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면서 중국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 영미권 언론 이제 행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렇게 영미권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 중국의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대한 이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신규 법령 정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BBC 내용을 토대로 우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정부가 경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5년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안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기술 독과점 문제 등 이 관련해서 신규 규칙을 발표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법령 발표는 이 최근 중국 당국이 기술 교육 산업계를 겨냥해서 최근에 상당히 규제를 강화했던 흐름에서 나온 발표라는 점도 한번 주목할 만했습니다. 10가지 주된 사항을 담은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진하는 5년 단위의 그런 계획 기간 동안 추진될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강화 부분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논조로 이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문화 및 교육 등 이 주요 부문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고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차후에 세부적인 실시 규정이 나올 때 이 규제 강도의 강력한 폭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독과점 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외국 관련된 법치 부분을 제한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핀테크, AI, 이제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중국 디지털 경제, 첨단 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 역시도 규제가 검토될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어서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미국, 홍콩, 중국 본토에 상장된 중화권 주식들의 주가는 이렇게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이슈로 그런 리스크를 악재로 삼으면서 큰 폭의 조정, 큰 폭의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포에 따른 대량 매도세가 출회한 것에 기인해서 이 주요 종목들은 주가가 우하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진핑's asserted attack will change China trajectory라고 하면서 self-defeating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이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공격인 중국의 전반적인 궤도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이는 자멸, self-defeating, 이 자멸이라는 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테크 기업들 빠른 성장세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대항하는 이런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 당국의 최근의 4조 달러 수준 테크 산업 공격은 대내외 시장을 이제 깜짝 놀라게 했다는 평가이었습니다. 네, 플랫폼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은요, 중국 당국 정책 지원만 있으면 이제 추격 중소업체들도 역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금방 모방을 해서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유무형 자산, 그리고 제품 흐름 효율성 높인 점은 높게 사면서 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인 것은 평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봤을 때 이 플랫폼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되면서 이제 점유율 경쟁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렇게 나쁘게 인식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제한된다.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태 개선에 중국 당국이 발벗고 나섰고요. 그러면서 강력한 권력을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여러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플랫폼 기업 위주로 재편된 이제 산업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균형적으로 맞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수순, 생태계를 한번 개선하고 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대내외의 그런 위기감을 이제 무릅쓰고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일 뉴욕 증시에서 이제 종목들의 주가 이제 마감 시황 한번 보면요. 알리바바나 핀도더, 바이두, 중국생명, 중국연쇼라고 해서 이제 중국생명, 그다음에 니오, 웨이라이, 샤오펑, 리오토, 리샹치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가 2에서 3%대 이 주가 하락을 맞았습니다. 바이두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 하락한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퍼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요.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주요 부분만 딱 체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11일 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에서 이 소개됐습니다. 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 이렇게 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계획, 이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법령에서 나온 체제로요. 이제 장과 조로 표현하겠습니다. 총 10장 35조로 구성이 되어 있던 실시 요강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뒀고요. 이제 원문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한번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1장부터 5장까지 우선 첫 페이지에서 보면 우선 시진핑 법치사상 관철, 법치정부 건설, 이제 법치주의라는 이 키워드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정부 기관의 기능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런 부분이 주요하고, 4, 6조 가운데 투자심사제도 개혁,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이 부분을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3장에서 중요한 것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통치의 규범화, 법치화한다. 그러면서 중요 영역들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국가안보, 과학기술 혁신, 공중보건, 그러니까 헬스케어, 문화교육, 최근에 사교육 규제 강화 부분, 민족종교, 이러니까 소수인종이나 이런 종교의 자율성에 대해서 공산당이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생물안전, 생태문명, 위험방지, 반독점. 이제 섭외라는 것은요, 해외나 그런 이제 중화권의 다른 대만이나 뭐 홍콩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 영역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이 관련 법령 제도 보완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방만하게 커진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새롭게 키우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놓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생태계를 건전하게 키워가겠다.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은 행정 결정 절차 체계 완비 쭉 있고요. 한번 스탑으로 해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역시 중점 영역에서 법 집행, 그러니까 집행 부분에서 강도를 높이겠다. 식의약품, 공공위생, 자연자원, 생태환경, 안전생산, 노동보장, 이제 민간에서의 노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나 그런 복지 처우 개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관리,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교육, 훈련 등
이 대중생활, 이제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중국 공산당의 규제 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0장이 쭉 있고요. 예, 주요 내용들 중에서 쭉 한번 스탑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대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면요. 여기서 29조 31조 내용 중에 인터넷 빅데이터 AI 활용해서 행정관리 제도적 규칙 마련하겠다. 통합관리 시스템, 정무 정보 시스템 등 행정의 종합화, 복잡하게 구성된 것을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알파의 법 집행 깊이 있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법치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공산당 지도력 강화, 법치 정부 건설의 메커니즘 개선한다. 이론 연구와 미디어 선전을 강화해서 중국 종고特色 社会主义라고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화하겠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 규제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을 시켜주는 문서가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국 지침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독점 이슈에 저촉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본인들 스스로 자체적인 개선, 구조 개편을 한다면 이 불확실성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해소한다면, 그리고 중국 정부 우호적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이런 산업 부문의 진출 속도를 높인다면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이제 트래젝토리, 이제 궤도에서 벗어난다는데 정상 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기조가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감소에 따른 중단기 실적 정체기는 악재로 소화될 것이고요. 주요 업계 주요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역시 그렇게 중국 당국발의 그런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악재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의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후 차후에 진행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주시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죽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시장 내 선도 업체들보다는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중국 정부의 심산으로도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민일보는 이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요. 이 인민일보 사설을 토대로 해서 이 플랫폼 업체들 골목 상권 탐하지 말고 이 기술 혁신과 같은 더욱 가치 있는 것에 기업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번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 질책하기도 했던 중국 당국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경제는 그래도 중국의 로컬 언론에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조금 잘 전해주는 하나의 매체가 되는데요. 이제 13일자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법치건설 5개년 계획 발표, 이 식품부터 AI까지 5년간 전방위 규제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식품이나 그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독과점은 규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AI나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요. 규제라기보다는 새로운 법령을 이제 개설하고 법령을 제정을 함으로써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차후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보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가올 규제 정책 예측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가 적절한 시기 발표했다는 시장 평가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요인이 돼서 이 악재 부분이 소화되고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다. 긍정적 신호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차후의 개혁은 하나는 정보 통제와 공동 번영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비자 노동자로서 이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식품, 의약품 등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규제 강화도 예고된 부분은 조금 악재가 되겠다. 그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중국의 행정 당국의 다른 부분이 되는데 지난 12일 중국 문화여행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문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부분이고 오락, 엔터테인먼트 장소에서의 가라오케 음악 내용 관리 임시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요, 당국 차원에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것으로 한번 볼 수 있고, 미국의 보수 언론으로 해석이 되는 미국의 팍스 비즈니스는 이 관련 내용을 단신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create a blacklist of unapproved songs라고 하면서 이 허가되지 않은 노래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내리를 갑자기 스쳤던 것은 최근에 제가 감상을 했던 이웃사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던 부분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남이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삼았던 장면이 불현듯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포스터를 붙여본 것이고요. 여기는 또 다른 내용, 블룸버그에서 이날 다뤘던 내용 중에서요. 이제 중국 교육당국의 사교육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 암암리의 고액과외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부모는 편법적으로 해서 이제 루프홀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개인과외를 추진하고 있고 사교육 규제라는 이 중국 당국의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대1 과외 같은 경우는요, 1시간에 수백 달러 정도 수준까지 책정이 될 수 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면서 현재 중국이 과도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기본 방향이 그렇고요. 차후의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중국 당국 역시 조이고 푸는 식으로 해서 정책 강도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규제 강화에 대한 거 수년간 2025년까지 이제 나온다. 그렇게 상수가 되면서요.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해소됐다고 한번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요, 이제 최근 대내외 뉴스 보면은 이제 손정희 투자자에서 손정희 씨가 중국 투자 보류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중국 규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대외 자본 비율을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심산일지 아니면 중국이 자기들의 자본 시장을 스스로 죽이는 자충수를 두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경제창고보라는 곳에서는 이제 서울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유 펀드들이 이제 중화권의 테크 기업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는 논조로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펀드, 차이나 리폼 홀딩스, 국가개발투자공사 등 중국 국유 펀드들이 이제 기업 자금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이 경제창고보의 한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신법령이었습니다. 시진핑의 법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요, 법치주의를 특히나 강조했던 이번에 규제 강화 정책이었고요. 중국은 예전부터 인치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했던 그런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법으로서 이제 거버넌스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시스템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정부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거주를 할 때 경험했던 것은 관공서가 특히나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서요. 자신들이 갑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한 오랫동안 30-40분 기다린 저를 이제 배제하고 먼저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규칙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국 정부, 행정부의 그런 행태, 이제 새로운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첨단 기술 관련한 법령을 마련했다는 소식, 플랫폼 기업의 빠른 성장세로 독과점 문제가 나타났고 사회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이제 AI나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기관의 단독 집행 방지, 심사기구 의견 청취하겠다. 일당 독재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편향성을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렇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중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하겠다. 심화된 빈부격차, 공평함과 정의 등을 강조하면서요. 대중들의 호응을 높이겠다는 그런 포퓰리즘의 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전략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상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최근에 나왔던 홍수나 여러 가지 지진이나 자연재해들, 코로나, 그 밖에 인재 상황과요. 같은 국가적인 재난 예방 대비 시스템이 필요함을 중국 정부 자체로도 굉장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됐었고요.
사회 갈등이나 분쟁 등 해결 체계를 완비한다. 이 소수민족 인권 문제, 빈부격차, 교육 기회 차등되는 그런 교육 기회의 박탈 부분, 고령화 사회, 남녀 차별 등 여러 가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층의 감독 관리 강화. 어떻게 보면요, 중국은 일당 이제 독재 사회다 보니까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당국의 권력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한 처벌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허울만 좋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반대파를 제거하겠다, 그런 의지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난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법치 정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두도 이 부분에 편입이 될 것 같은데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법치, 테크노크라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단체, 행정당국의 여러 부서들을 온나라 시스템으로 묶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데 버전 업그레이드, 그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서 테크노크라시 실험을 하는 중국 정부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아니면 인식은 못하더라도 현재 중국 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고, 이 부분은 곧바로 이제 국제 정세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인 2021년 주시에서 중국 정부의 변화되는 양상을, 중국 사회의 변화된 양상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산당의 지도력 확대 및 미디어 홍보 강화.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선 상황인데요.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의 시진핑에 대한 이 호감도를 높이는 전략이 상당히 주요할 것 같고, 이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 사이즈 믿고서 국제사회에서 나쁘게 말하면 이 황소 개구리처럼 우죽순 번식했던 중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의 사이즈에 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진행했고, 뚜렷한 규제 없이 그냥 민간 기업들의 독과점식 성장을 용인하면서요, 중국의 대륙의 그런 커다란 시장 사이즈에 기인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 보였던 중국의 경제, 실물, 금융,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본격 나선다고 사실은 수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요. 업계 전반에 이런 지각 변동이 이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정책적으로 마련됐던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것이 원년이 되고 있는 것이 2021년의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 5년 동안 시진핑 법치주의 하에서 이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나온 신법령을 해석할 수 있고요. 이후에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한 세부안이 발표될 것이며, 이것이 미치는 중국 사회를 비롯한 이 국제 경제의 영향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큰 흐름에서 이 가이드라인, 이제 방향점을 마련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 보면서요, 중국 정책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중국 경제, 이 정책 부분을 한번 보시는데 유용한 자료였으면 바라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마무리되는 이제 금요일인데요. 스트레스 잘 해소하시는 주말 되시면 좋겠고, 주말에 여유롭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